윤석열의 간절한 바람, 이성윤만 잘라주세요. 이성윤 지검장 찍어내라. 그럼 가만히 있을게. 드디어 오퍼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일들이 벌어져 왔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보수 언론이 까고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윤대진 이성윤 협의회 불법 출금 지시, 수사도 막았다 하면서 윤대진과 이성윤이 은폐, 외압 정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기사에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도 다른 내용을 또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1월 29일의 기사입니다. 김학의 외압 키맨 검사 또 소환, 이성윤 진퇴 위기. 그래서 향후 검찰의 칼끝이 이성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정조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성윤인 쳐내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윤을 쳐내야 됩니다. 왜입니까? 법무부와 협의해서 검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를 배신한 배신자를 처단해야지만 조직이 살 수 있다. 말 그대로 조폭의 논리인 것이죠. 조폭들은 내부 배신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현실에서 조폭을 본 적은 없어서 여하튼 내부 배신자를 반드시 처단하는 것이 조폭의 논리인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이라고는 안 하죠. 윤석열 측 박범계 이성윤 교체 요구. 청와대는 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번 주 단행될 검찰 핵심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김학의 출금 의혹이 왜 제기됐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을 법무부 핵심 간부 인사 때 이성윤을 쳐내고 이성윤을 기소해서 깜빵에 보내서 다시는 법무부에 협조하는 검사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검찰 내부의 강한 의지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은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이야기 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와 검찰이 청와대와 함께 잘 수기해서 밖으로 다른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잘 조정하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보수 언론은 검찰과 법무부와 청와대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고 윤석열에게 더 세게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총장은 법무검찰의 핵심 보직인 빅4에 대해서 신상필벌 인사를 요청. 다른 건 모르겠고 나 나가기 전에 면 좀 세워줘요. 신현수 선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해소 출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데 신현수는 윤석열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편과 또 윤석열 아닌 편이 나누어서 싸울 때 윤석열 편 안 들 사람들이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와서 할 얘기를 하라고 자리를 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죠. 청와대는 박 장관을 통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정부 핵심 간부 상당수를 유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윤 총장의 상견례 겸 인사협의가 불발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과의 상견례 겸 인사협의가 불발될 가능성. 박범계 장관이 쳤던 수가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박범계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과 인사를 협의하겠다라고 했죠. 검찰과 인사를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청와대는 박 장관을 통해서 너의 요청은 빅4에 대한 신상필벌 니네가 해달라는 말은 알겠는데 싫어 라고 박범계 장관을 통해서 전달하니까 윤석열이 이번 주 초로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면 인사협의를 안 나가겠다고 보이콧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즉 이것을 보이콧하면 박범계 장관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정말 꼭 인사 협의를 하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그럼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달 31일까지 중앙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즉 지난달 31일까지 검찰 측에서 중앙일보에 말해준 것을 이야기 드리자면 이런 얘기죠. 박 장관은 주말 동안 검찰 간부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1, 2일께 윤 총장을 만나서 인사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날까지 인사협의 날짜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윤 총장 측이 앞서서 박 장관 측의 신상 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잡음이 많았던 검찰 핵심 보직자에 대한 인사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즉 윤석열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추미애 말만 듣던 사람들 다 잘라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박범계 장관이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사협의로 하게 한데 안 나오겠다라는 어깃장을 부린 얘기를 검찰이 중앙일보에 하고 중앙일보가 다시 한번 여론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요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채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빅4를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총장의 지휘에 따르지 않는 대검찰청 일부 참모진도 교체해달라. 싹 다 갈아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어떤 식으로든 전달을 했겠죠. 그랬더니 신현수 민정수석이 직접 검찰에 회신을 해준 게 아니라 박범계 장관을 통해서 회신을 해줬다는 겁니다. 법원이 두 차례 추미애 전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검찰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난 주말 사이에 권력기관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된다. 검찰 내 개혁 주도 세력에 대해서는 유임하겠다는 인사기조를 어떻게 전달해요? 박범계 장관 취임 당일인 28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먼저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말씀드린 대로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일보가 불어 표까지 만들어서 이성윤, 심재철, 신성식, 박은정, 이종근 쳐낼 사람들을 명단을 공개하고 이 사람들을 꼭 내보내달라는 요청을 지금 번쩍거리는 특수 기능까지 써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검찰의 요구라는 것을 중앙일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셨듯이 박범계 장관은 청와대와 함께 이 문제를 매우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총장 몰아내게 가담한 대검 주요 참모진 교체가 될지도 미지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윤석열 총장의 마음에 들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죄상을 일일이 폭로하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과 검찰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미국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취임 첫날부터 신현수 민정수석을 만나서 인사를 논의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중앙일보의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실로 보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박범계 장관이 이번에 보이게 될 검찰 간부 인사는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고 일부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까지 가게 될지는 박범계 장관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부와 청와대와 박범계 장관이 논의해서 정할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중앙일보와 검찰은 이성윤, 심재철, 신성식, 박은정, 이종근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직에서 내쫓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몇 명을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검찰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윤석열의 체면을 일부 살려주면서도 남은 임기 동안 조용히 있으라는 시그널을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논의 자체를 깨버리고 청와대 마음대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지금 해가는 과정이고 그런 것들을 저만 알겠습니까? 선수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나서서 이성윤만큼은 갈아달라. 박범계에게 이성윤 교체하고 청원 유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단독 기사로 중앙일보가 내는 것은 검찰이 중앙일보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 좋은데 그럼 이성윤 하나라도 잘라주세요. 이것은 박범계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해서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핵심은 뭡니까? 박범계 장관이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과 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속 시원하게 하려면 싹 다 자르고 싹 다 내보내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고 어느 선까지 내칠 것인지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라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흑과 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회색입니다. 좀 검은 회색이냐 허연 회색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검찰의 인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깊이 숙고한 결과라는 점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선제적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검찰 윤석열 측의 요청에서 일부를 받아들여서 이들과 타협하고 다독이려는 의지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청와대의 뜻이고 신현수라는 검찰의 인사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기 싫은데 신현수라는 사람을 민정수석에 임명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문재인 의원 시절부터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지켜봤던 결과입니다. 누가 설득한다고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신현수란 인물을 임명했다는 자체는 검찰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고요. 다만 그 중간에서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할 통로로 박범계 장관을 임명했다는 것이고요. 이 라인이 이번 검찰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과 어느 정도 척지고 어느 정도 다독여가면서 지나갈지를 수준을 정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수족을 다 잘라내서 갈등을 더 키울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들어주고 윤석열을 식물총장을 만들어서 남은 임기 동안 조용하게 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NBS에서의 결과도 그렇고 많은 지표들이 추미애 장관의 퇴임 이후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와 맞서지 못하게 되면서 무슨 원전을 건드리니 뭐로 하니 여기저기 뭐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할실장을 기소하니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치고 다니지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청와대 혹은 법무부와 윤석열이 싸우는 뉴스가 안 나가는 것이 윤석열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이 야권의 지지율의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을 정치적으로도 전 청와대가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재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전 인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은 검찰개혁이란 하나의 이슈, 거기에 플러스 전국 운영,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 나가서 내년 대선까지를 바라보면서 그림을 짜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검찰이 이러나 저러나 건드릴 수 없는 국회,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특위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어디로 떼어내는지에 대한 개혁안이 나오고 이것이 입법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도 한 축. 이렇게를 통해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간절한 바람, 이성윤만 잘라주세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옳은소리는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55분 아침부터 옳은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